어저께 애플이 전 제품의 가격을 일괄 20% 이상 올리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애플이 슈퍼갑이었었는데 이제는 후순위를 밀는 겁니다. 메모리가 슈퍼갑이 된 거죠. 100개를 들고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기 시작한 하나의 거대한 시그널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어저께 좀 장이 분위기가 좋다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어제 애플이 좀 급락했습니다. 애플이 어저께 마이너스 6% 정도 빠졌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에 그 장이 움직이는 폭이 크다 보니까, 그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루에 뭐 10% 정도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6%면 이게 뭐 급락인가? 뭐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애플이 마이너스 6%라고 한다면은 사실 급락이 맞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워낙에 이 반도체의 미친 변동성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6%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사라졌는데, 애플 정도 되는 그런 우량주가 이렇게 빠질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건 급락이 맞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쉽게 말하면 치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플레이션 때문에 어저께 애플이 전 제품의 가격을 일괄 20% 이상 올리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54%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배경에 뭐가 있느냐?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것 때문이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자그마치 6배 이상 뛰었거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는 그 애플이 만드는 뭐 컴퓨터, 뭐 맥북, 그리고 뭐 아이폰 이런 모든 것들에는 전부 다 메모리가 들어가죠. 근데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애플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애플이 이제 처음 공을 쏘아 올렸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가격 올리겠죠. 다른 PC 기업들,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엑스박스 가격 올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다른 PC 기업들도 올릴 거고, 이제 삼성전자 같이 갤럭시 만드는 기업들도 올리겠죠. 이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사실 현재 경기가 그렇게까지 소비자 경기가 특히나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리고 사실 소비자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와중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죠? 이제 전자기기 시장에 침체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럼 메모리 가격도 무사할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팀쿡이 최근에 한번 그 가격 인상을 하기 전에 한번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주긴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100년 만에 홍수가 난 수준이다. 메모리가 공급 난 수준이고 원가가 너무 급등했다. 그래서 자기가 1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정도로 이 메모리에 대한 최근의 품귀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기, 사실 이제 이게 한 3살 전에 나왔을 때 얘기일 거예요. 뭐 일주일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제품 가격을 20%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B2B 시장에서 B2B 시장으로 전이되는 게 시선에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되어서는 치플레이션이 뭐냐면 이 AI 반도체류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B2C 시장으로도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애플이 빠졌던 이유인 겁니다. 자, 얼마나 올렸냐면요, 어저께 애플이 전방위적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사실 사전 예고라고 하는 거 없이 했어요. 사실 팀쿡이 그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거 외에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뭐 얘기하진 않았는데, 근데 6월 25일 갑자기 뜬금없이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약 20%를 올렸고요. 그리고 애플 TV는 54% 올랐고, 그리고 맥 스튜디오, 이게 이제 그 애플이 만드는 그 데스크탑 PC죠. 그거는 30% 넘게 올랐고요. 아이패드류 20%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맥북 같은 경우도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엔드에서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게 특히나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로드맵도 정했습니다. 공급난 대응을 위해서 M6 건너뛰고 M7으로 바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진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폰으로도 현재 지금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에도 이제 D램 가격이 들어가는데, 원래 이 아이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D램 낸드의 원가 비중이 현재는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JP모건 예상을 보게 됐을 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메모리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면 2027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원가 중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아이폰 18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프로모델 기준으로 약 $270 선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0% 선도 올리는 거거든요. 엄청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애플 같은 이제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애플이 특히나 그 팀쿡이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마진을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죠? 이렇게 가격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애플이 마진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에 뭐가 있느냐? 사실 어저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죠. 그때 마이크론의 급등 사유가 뭐였었냐면은 그 현재 메모리가 정말 품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애플이 슈퍼갑이었었는데 이제는 후순위를 밀는 겁니다. 메모리가 슈퍼갑이 된 거죠. 메모리가 현재 너무 품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메모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갑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빅4 하이퍼스케일러들 구글, MS, 아마존, 메타가 현재 HBM 고연한 랜드 가격을 다 장기 독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소비자용 램 같은 경우에는 품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D램을 만드는 기업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매출 잘 나오고 이익 잘 나오니까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갖다 쓰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고, 무엇보다 하이퍼스케일러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를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제가 계속 경고하는 부분인 건데 사실 어저께 시장에서 나왔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슬슬 시장이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메모리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년 사이에만 가격이 거의 6배가 뛰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용 D램은 17배가 뛰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 공급 부족이 앞으로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사실 메모리 업체들이 현재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은. 근데 증설을 한다고 하는 것도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 메모리 업체들이 이게 전통적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증설에 현재 지금 되게 보수적입니다. 옛날에 증설을 했다가 대인적이 있거든요. 대인적이 있어서 현재 메모리 업체들이 이 증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가격이 단기간에 내려올 가능성 기미가 현재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 메모리 시장의 폭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AI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걸 저희는 치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치플레이션이 그럼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과연 물가에는 얼마나 전이가 되느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CPI, PC로 전이가 되겠죠. 왜냐면 전자기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 물가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가격이 오른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물가가 오르겠죠. CPI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향이 0.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메모리가 그렇게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아이폰이나 이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CPI에 직접 기여하는 거는 0.1% 내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PCE에서는요, 사실 이게 연준이 자주 보는 지표죠.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PC인데 PC의 가중치가 이 그 CPI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중치가 PC에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짐작하는 걸로는 이렇게 스플릿이 일어난다. 어떻게 되느냐? PC가 1.1%가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핵심 지표에 직격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PC를 목표 수준 2% 이상으로 밀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당연하겠지만 현재 안 그래도 지금 CPI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빨 물가 상승이 사실 제일 컸죠.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좀 물가가 내려오려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AI 투자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밸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가 지연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인 건데, 사실 지금 현재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음에 있어서 원래는 자기들이 내던 매출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채권 발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나 그런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채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타이트하게 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치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게 AI를 투자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깎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 둔화를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수요가 지금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올랐던 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사이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케빈 허씨가 지금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케빈 씨가 등판을 한 이후로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최근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그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금리 안 올릴 거야 생각하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제롬 파월 의장 있죠. 제롬 파월 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근데 그 금리 올렸죠. 그쵸? 금리 안 내리고 버티고 있었죠. 그쵸? 자, 그걸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트럼프가 임명이 안 되는 사실 무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점도표에 나왔던 내용대로 진짜 물가가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 5조 3조 달러라고 하는 이 캐펙스, 사실상 현재까지 그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 부르는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투자를 한 캐펙스가 다 합해가지고 5.3조 달러가 넘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이게 잉여 현금 흐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출되고 있다 보니 부채 기반 발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죠. 그래서 2026년도만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에 발행한 부채가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걸 다 어디서 조달하느냐? 뭐 사모시장 이런 데서 조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모시장에서 현재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 랠리에 어떻게 보면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으로 봤었을 때는요, 현재 실적이 되게 화려해 보입니다. 되게 화려해 보이고 이익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근데 이 S&P가 지금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매그니피선트 7, 즉 빅테크들의 현재 극도로 편중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최근까지는 빅테크가 주한 장세였었는데 이 빅테크들이 그럼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사실 그 빅테크가 가는 명목에는 AI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테마가 있었는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슬슬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교역 조건이 재편되고 있다. 동아시아에 오버웨이트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가격의 기하급 상승이 사실상 이제 원래는 빅테크가 이 AI의 수혜주였었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 수혜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반도체발 교육 조건의 강화가 이제 원래는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그런 나라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만, 한국이 더 좋았던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 바벨 전략을 구사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월가에서 현재 지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애플이나 아니면은 그 실제 이 AI에 투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얘들은 메모리를 비싼 값을 주고 사와서 그거를 가격을 높여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안 좋은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맞죠. 그러면 반도체를 파는 메모리 기업들은 과연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이 갈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빅테크랑 그 소비자가 어려워지면은 그 시장이 침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메모리도 무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마이크론이 직접 하면 되겠다시피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메모리의 그 이익 마진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공급 부족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폭이 꺾이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꺾일 것이냐, 아직 이거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또 다른 인프라, 전력 인프라, 사실 이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에 연관된 부분들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거를 투자를 하기는 하되 보수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상하게 좀 됐을 때, 즉 반도체가 무너졌을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방어적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형 가치주오납, 실물자산과 희소자산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다. 즉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가져가면서 반도체가 하락했을 때를 대비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다. 저희 콘서스는 이걸 저희가 블랙스완 전략을 통해서 해치를 합니다. 콘서스는 이제 푸드스완 투자를 걸어 해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까지 저는 특히나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코스피가 좋을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조금 선별적으로 갈 필요가 생겼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 제가 슈퍼사이클 말씀드린 이래로 지금 반도체가 너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슬슬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반도체를 하셨던 분들은 약간은 이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 애플이 100기를 들고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기 시작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객관적 투자 판단을 내리는 걸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 퀀트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그 차트의 패턴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런 전반적인 그 매크로의 전반적인 걸 혼합해서 투자하는 걸 진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 하단에 보시면 여기 퀀트 투자 시작할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상담 신청 페이지가 있는데요. 상담을 신청하는 거는 공짜이니까 다들 한번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